봄부터 여름까지 전 세계 25개국을 돌며 진행됐던 추원코리아 예선대회. 500개 팀 5천여 명이 참여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고민했는데요. 노스코리아하고 사우스코리아 같이 되는 게 통일이에요. 사람들 다 같이 모아서 우리 다 그냥 행복하게 통일 이렇게 유니피케이션 희망을. 타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대한민국을 객관적으로 바라고 있는 친구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홍보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22개 본선 진출팀. 드디어 그들이 대한민국 서울에 모입니다. 나를 찾아 그리고 하나의 한국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청춘 코리안들. 그 여름의 끝, 이들이 마주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 어느 날, 우리는 반가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선을 위해 서울을 찾은 독일 투인원 팀. 아유, 언니랑 멀미했어. 멀미 안 했어? 이거는 괜찮았어? 오빠도 가? 우리 프리드가 제일 걱정이었는데요. 오랜만이지? 네, 2년 만에. 2년? 엄청 이뻐요. 한국에 오니까 좀 어때요? 네, 2년 만에 왔는데 독일과 한국은 다르죠. 어때요, 한국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좋은데 그 예전에 한국에 왔는 것이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긴장도 되고. 왜 다를까요? 아니 대회 때문에 긴장이 돼요. 독일 투인원 팀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던 북유럽 16개국 예선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던 팀입니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세 남매인데요. 독일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국악 연주와 한국어 실력을 보여 궁금함을 자아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2시간, 가족이 살고 있는 도르트문트가 있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 가본데요. 독일어 노래가 끝나자마자 이어서 들리는 한국어 노래. 이 가족의 정체성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독일에 살면서도 한국의 문화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노력이 컸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아이들의 첫 언어는 오히려 한국어였다는데요. 지금은 많이 조금 더 외모가 달라지긴 했지만은 더 이렇게 독일인의 모습일 때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외모가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들과 만나서 한국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든 상관없고 외모가 어떻든 상관없고 가장 중요한 한국과 연결해주는 그 고리, 저는 그것을 언어로 봤습니다. 언어와 함께 아이들의 마음을 깨운 건 음악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피네 양은 한국 전통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요. 사물놀이 연주로 현지 TV에 출연하기도 했죠. 어릴 땐 못 모르고 따라했지만 지금은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K-팝보다 국악이 더 좋을 정도로요. 전통 음악이 좀 가사가 되게 단순할 때가 많아요. 지금 가야금의 연주하는 그 곡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옹해야예요. 그래서 타자 때 그 옛날에 불렀던 노래인데 그 가사가 되게 그냥 사람들이 기타 치면서 막 말하듯이 부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느낌이 달라요. Es ist gut, dass ihr euch dafür interessiert, statt einfach euch nur berieseln zu lassen. Manche machen so ihren Musikplayer an und hören K-Pop.
Dann ist das doch viel besser, selber Musik zu machen. 한국과 독일 두 문화를 조화롭게 지켜온 이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쇼원 코리아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한국에서도 독일은 어떻게 통일이 됐을까? 너희들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뭐 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 마음이 없는 하는 말보다 차라리 어떤 무명인의 이름 없는 사람의 그러나 마음이 담긴 한마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분단되었다 통일이 된 아버지의 나라, 아직 분단되어 있는 어머니의 나라.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게 될까요? 본선 대회를 앞두고 열린 리허설. 22개 팀 중 첫 순서로 독일 팀이 나섰습니다. 아, 그거는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잡아줄게요. 네. 생각보다 큰 무대에 걱정이 늘어난 어머니.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담담히 제 무대를 펼쳐냅니다. 피네 양이 직접 편곡한 가야금으로 포문을 열고 온 가족이 머리를 모은 한국과 독일의 통일 비교가 뒤를 이었는데요. 준비한 만큼 만족스러웠을까요? 발음을 이렇게 다시 들었는데 발음이 더 못하게 들리게 가야금이 집에서 쓰는 가야금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누르는데 음이 안 맞고 그리고 피아노 음이도 진짜 높으니까 높은 건좀 아니 리코더 진짜 뭐 높게 그런 우리 엄청 달라요. 아쉬운 마음을 접으려 찾아간 곳, 국악기 연구원입니다. 10살 때부터 독일에서 수소문하며 가야금을 배워왔지만 이렇게 다양한 가야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그때는 저보다 가야금이 더 컸었어요. 아니 딱 키가 비슷했나? 하여튼 그렇게 딱 옆에 세우면서 키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그래서 엄청 커 보이고 좀 엄청 이쁘잖아요. 또 이렇게 나무에 공작 같은 것도 있고 줄도. 처음에는 키보다 컸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제가 더 커요. 가야금보다. 사실 가야금뿐 아니라 다른 국악기에도 욕심이 많습니다. 독일에서는 단 한 번 만져본 게 고작인 해금도 그중 하나죠. 한국의 젊은이들보다 더 국악에 애정이 많은 피네 양. 그녀에게 국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음악에 감정 같은 것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또 한국을 더 가까이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 피네 양을 위해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아이고 반갑다. 한국에 언제? 가야금 산조 무형문화재인 문제숙 명인입니다. 아직 여덕이 안 풀렸겠다. 어? 제대로 받는 첫 번째 레슨이나 다름없는데요. 독일에서는 전공 선생님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야금을 계속 해야 하나 요즘 고민도 많았답니다. 박자 그런 건 비교적 정확하게 받았는데 약간 식임새가 한국적인 식임새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음악 속에 두 번째 줄 한번 튕겨봐. 솔. 근데 그 솔이라는 게 실음이 아니거든. 당동 진땅지 찡치쫑쟁이야. 우리나라 순수하게. 타국에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배웠을 어린 제자에게 명인은 하나하나 짚어가며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줍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하는 연주. 피네 양은 오늘 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큰애 양한테 한국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좀 그 선생님이 말했듯이 좀 정체성에 들어있기는 한데 좀 멀어요. 되게 사실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지금 인터뷰하는데도 느끼는데 한국어가 많이 모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이 죄송해요. 그게 왜 죄송해요? 아니 올 때마다 그래도 좋으면서도 많이 어색해요. 한민족의 후예임을 잊지 않기 위해 놓을 수 없었던 가야금. 어쩌면 이번 대회에 가야금을 들고 나온 것도 같은 이유는 아니었을까요? 다음에 올 때는 엄청나게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주길 바래.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에 공부를 더 하면 돼. 네가 뭐 내 정체성이 뭐 이런 거 고민하지 마라. 그런 시간에 가야금 한 번 더 타. 그런데 고민하지 마라 그런 건. 짧았지만 귀한 만남의 끝,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단소인데요. 겁없이 집어든 피오나의 실력이 제법입니다. 이런 걸 핏줄이 당기는 거라 해야 할까요? 이거 처음 해본 거 맞아요? 네, 더 많이 공부해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그래. 반쪽의 한국이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반쪽을 잘 지켜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와 한국을 잇는 고리, 피네안과 같은 재외동포들만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기도 하니까요. 여기 정체성의 혼란을 이겨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육군 지화자팀 서광상병. 저는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에서 태어나 거기서 한 18년 이상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그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 입대를 했습니다. 서광상병의 국적은 볼리비아였습니다. 부모님이 이민을 가시면서 서광상병과 형 모두 볼리비아에서 태어났죠. 유년 시절의 추억과 친구들이 있는 볼리비아가 부모님의 나라인 한국보다 더 가까웠던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제 관심은 이제 볼리비아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좀 차별 안 당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쪽으로 볼리비아 역사와 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서 이랬는데 한국 역사를 부모님께서 말해주시면 거의 창피하지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빠진 그런 느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서광상병을 바꿔놓은 한 사람. 이제 여기는 제 이제 아버님입니다. 가족 사진. 한국어도 서툰 그에게 아버지는 늘 뿌리인 한국을 강조하셨죠. 찌노가 이제 스페인어로 중국인 그걸로 이제 좀 자주 불립니다. 그래서 걸어다닐 때 찌노 이렇게 해서 근데 아버지께서 제가 그때 찌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 너는 한국인이다 기억해라. 이렇게. 국적을 포기하고 입대를 결심했을 때 가장 많이 응원해 준 것도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아 반갑다. 사회에서 있을 때보다 더 반갑고 더 마음이 가는구나. 아빠나 엄마. 아버지의 편지가 쌓이는 동안 서광상병도 든든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마 이제는 분단된 나라를 지키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아버지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석 상병상황입니다. 예, 저 가족분들 면회왔으니까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가족 면회라는 말에 한 걸음에 달려온 길. 먼 곳의 부모님 대신 한국에 계신 고모님 내외와 형이 찾아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더운 날씨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집밥 만찬이 차려지는데요. 와, 생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피하려 하는 곳에 자진해서 온 조카.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든든한 남자가 된 것 같아 고모는 반갑습니다.
아니 둘이 오면 예전에 보면 여보 우리 집에 있을 때 얘네 했잖아. 영어로 영어 스페인어로 둘이 막 예. 철없던 형제 중 나머지 한 사람, 서광상병의 형은 영주권 포기자입니다. 역시 군대에 다녀와 한국에 정착했다네요. 아, 얘는 아시아 사람이구나 하면서 살짝 이렇게 그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놀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한국에 오면 다 같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다 같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애틋함을 느끼게 됐고 그냥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그 한국을 좋아하게 된 첫 단계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런 가족사를 가진 서광상병에게 이번 쇼원 코리아 참가는 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발전이 지속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과거 중국 역사상 문화, 정치, 경제 그리고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한국의 역사도 있습니다. 바로 학도병입니다. 이 학도병 할아버지는 같은 팀 임성준 일병의 할아버지이기도 한데요. 할아버지는 우리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전쟁을 참여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람이 지금 나이로서는 우리가 지금 세대에서는 사람이 죽는 거랑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안 계셨으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저보다도 훨씬 어린 사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본선 대회를 앞두고 할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움직이기도 힘든 고령이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생생한데요. 비는 왜 그렇게 또 많이 오는지 그해 8월에 50년도 8월. 아 50년도 8월에. 그 이제 내가 있던 18년인데 그 일대 때도 어디 가서 타격을 당해내고 그러면 원주 그 따발굴 독이 빠져나오면서 대전본부 김화섭 중사 요새 하사로 그분이 앞장서가지고 전쟁을 이겼어. 당시 어린 학도병이었던 자신을 지켜준 한 사람. 자신의 목숨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전쟁이었기에 더 마음이 남아있는데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를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으셨던 걸까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군대에 입대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또 한 번 헌신하셨습니다. 저 볼리비아에서 살아서 할아버님을 한 번도 못 뵀습니다. 정말 할아버지 말씀처럼 나라 없는 백성이 아니고 정말 볼리비아에서도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때 그래요. 나라가 꼭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예,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이 나라를 잘 살아야 돼. 맞습니다. 나라가. 본선 대회를 코앞에 두고 리허설은 점점 더 열기를 띄어갑니다. 지금 인물이 사나로 보이고 있어요. 댓글도 엄청 많아요. 리허설임을 착각하게 할 만큼 참가팀들은 진중하게 자신들의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22개 팀 모두가 리허설을 하는 시간만 하루 꼽아 오래 기다린 팀들은 지칠만도 한데 그저 청춘다운 패기만 가득입니다. 목표가 뭐예요, 이 팀의 목표는? 1등이요. 대상. 대상. 1등 해야죠. 1등 하면서 나오는 거지. 넘버원이죠. 한 그릇? 오늘 1등 버스 타고 왔어요, 오늘. 무대 한편에서는 맨바닥에서 몸을 풀며 순서를 기다리는 팀도 있었는데요.
이제 각국 나라에서 정말 통일하는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 와서 일하는 같이 이렇게 리허설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같은 한민족으로서 마음도 되게 울컥하는 마음도 있었고 되게 감동적이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잘 지냈어?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참가팀들의 얼굴에 절로 미소를 자아내게 했던 한 팀. 이거 침 괜찮겠어요? 이게 좋겠어요? 그 타이밍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최연소 참가자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요? 본 적 있어요? 네. 오늘 여기 뭐 하러 왔어요? 통일. 통일? 어린 가슴에도 스며든 두 글자. 아이가 자랐을 쯤엔 좀 더 행복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반면 중국 민국팀은 풀이 잔뜩 죽어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에 오기 전에 그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없어야 될 텐데 대회할 때는. 준비한 만큼 보여줘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그런가 하면 복도 한 구석에서 열심히 조율 중인 팀도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육군 3사관학교에서 다른 군인들 팀이랑은 좀 다르네요. 여기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시네요. 저희 학교에서 작년부터 여생도를 이제 선발을 하기 시작해서 그 훈련 중에 그 연습을 틈틈이 해야 해서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 하지만 다 같이 뭔가 화합하고 그리고 힘을 합쳐서 연습을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성 파워를 보여준 또 한 팀. 덴마크에서 온 통일 알파팀인데요. 어머니와 두 딸이 한 팀을 이뤘습니다. 왜 저와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 그들이 배가 고파 굶어 죽어야 하는지, 왜 북한 어린이들은 구걸할 자유조차도 없는지. 자매는 덴마크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정작 이들의 고향은 부산. 태어나 7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택배로 모자 주문한 게 왔어요. 이 모자를 쓸 거예요. 저희 팀 이름 통일 알파 팀이라고. 준비 많이 했네요. 예선 대회 때 만들어 놓은 걸 종이로 붙였거든요. 하얗게. 오랜만에 온 부산을 돌아볼 사이도 없이 준비물부터 챙겼던 자매. 손녀들을 대회에 뺏긴 할머니는 못내 섭섭한 표정이신데요. 가보고 싶은 데도 가고 먹고 싶은 데도 가서 먹고 이래야 되는데 뭐 자기들이 뭘 하니까 이쁘죠. 통일 알파팀이 열심인 건 지난 예선 때의 아쉬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오류로 중간에 멈췄던 무대. 그래서 알렉산드라 양이 더 꼼꼼히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영상은 그녀의 한 땀 한 땀 수작업의 결과입니다. 유튜브로 보니까 그린스크린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린스크린 천도 어디서 사는지 몰라서 그냥 천 파는데 초록색깔 아무거나 사서 붙였어요. 통일 알파팀이 쇼원 코리아 대회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건 우연히 만난 북한의 실상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왔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유튜브에서 북한에서 너무 힘들어서 배가 너무 고프고 너무 슬픈 이야기였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펐어요. 다음 날 자매는 고대하던 만남을 위해 한 곳을 찾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탈북자 어르신 합창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덴마크에서 온 김에밀리, 김알렉산드라입니다.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많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오게 됐어요. 인터넷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 와서 한번 대화를 해보고. 북한에서는 어디 사셨어요? 어느 지역에서? 살던 곳도 나이도 서로 다르지만 탈북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유가 재미없거든. 거기도 민주주의라 해. 민주주의라는데 그도 지주 자본가에게 하고 뭐 국민에게 뭐 민주주의를 실시한다지만 외적으로지 내적으로는 안 보고. 자식이 부모 사방돼도 갈 수도 없고 증명서 없으면 할 발자국도 뭐 이렇게 그렇게 통제 속에서 살고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뭐 해도 제 가고 싶으면 어느래도 당장 갈 수 있지만 북한은 그게가 제일 애로져 버리네. 덴마크에서 살아온 알렉산드라에겐 상상조차 되지 않는 현실. 왜 통일돼야 돼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아. 통일돼야 되는 이유가 많은데. 당연한 거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단돼 있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힘내셔야죠. 아마도 할머니들은 간절한 그 마음을 노래에 실어보내며 오늘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날선 남과 북의 경계도 노래는 넘나들 테니까요. 함께 부르려 했던 노래인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나 가슴 아픈 노래였던가요? 우리 함께 내 그저 우리 소녀만은 같아. 좋다. 그래. 나도 소녀를 또 그리워했어. 북한 이제 온지 2년돼. 여기 온지. 그래. 반갑다. 그래. 그래. It felt so real all of a sudden when I saw them. That's why I think I started crying, because it was just so painful to see them, see that and hear that they're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각자의 해답을 찾아 떠났던 청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조국의 현실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고민해야 할 차례. 한국의 역사와 분단의 상처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시간들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도착한 곳은 전쟁기념관. 전쟁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고민해온 이들에겐 어느 것 하나 무심할 것이 없는데요. 홍수가 나면 수재민이 있듯이 전쟁의 이재민을 전쟁민이라고 얘기하고, 자,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민족 상잔의 비극이지만 자유수호의 전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전환점이 됐던 것이 인천 상륙작전. 영화 같은 반전만을 떠올리지만 그를 지켜내기 위해 애썼던 수많은 목숨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걸 청춘들은 알게 됐겠죠? 말이 어려우니까 좀 역사도 어려워서 좀 더 알아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해서 여기 다시 오고 싶어요. 이곳이 의미 있었던 또 한 사람. 전사자 명단을 꼼꼼히 살피던 학도병 할아버지의 손자 임성준 일병입니다. 6.25 전쟁 당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학도병으로 활약하셨었는데 그 당시 할아버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김화섭 중사님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하시는 게 생사도 모른다고 하셨었는데 생사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봤다가 한번 제가 대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조금 늦은 인사지만 받아주시겠죠?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은 한 민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해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아직 많이 사귀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많이 사귀려고 친해지고 있는 관계예요? 네. 아까 한국말 되게 잘했는데 지금 너무 긴장했나 봐요. 아, 둘이 한국말로 배웠어요? 네. 아니 되게 어려운 말도 되게 잘했는데 지금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특별했던 한 조합. 미군 토드 바디와 필리핀에서 온 이진화군. 외모도 덩치도 너무 달랐지만 썩 잘 어울렸던 시원 코리아 짝꿍이었죠. 내가 그냥 여기 누웠는데 갑자기 말이 많아진 거야. 친해졌어요? 네. 나이도 다른데요, 저도랑은? 난 나이가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여정의 끝자락. 청춘 코리안들의 솔직한 이야기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독일인으로서 벌써 통일을 이룬 나라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독일은 막 우연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20년 동안 준비가 있었다는 그런 말을 뭐 다른 나라 뭐 이렇게 되면 뭐 상관없는데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가끔가다 난감할 때도 있고 애매할 때도 있고 정체성은 혼란될 때도 있는데 이후에 이 통일이가 된다고 하면 아마 저도 중국에서 살면서 정체성을 찾을 것 같습니다. 무대가 아닌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 여러 의견이 있었던 만큼 정말 많은 교육이 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정말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치열한 고민의 끝, 젊은이다운 열정과 패기를 느낄 수 있는 한마당도 마련됐습니다. 통일을 고민하는 마냥 웃자란 아이들처럼 보였는데 이들 속에도 감출 수 없는 젊음의 뜨거움이 있었네요. 청춘 코리안들의 유쾌한 승부. 그 속에는 해외 동포들에게는 낯선 전통놀이도 있었습니다. 음악 들어주시고 박수 레디 파이트! 예! 잠시만요. 오케이. 당황했어. 원몰. 물론 그 중에는 핏줄을 타고 내려온 무시 못할 내공을 가진 이들도 있었죠. 세계의 한국인 청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시간이 또 언제 있을까 싶은데요. 경쟁보다 어울림이 아름다웠던 시간. 그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세 팀의 합동무대 홀로 아리랑이었습니다. 함께 있어 누구의 마음도 홀로이지 않았던 밤. 우리의 나라에서 느꼈던 이 여름밤을 청춘 코리안들은 아마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긴 밤의 끝, 잠 못 이루는 청춘을 만납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안녕하세요. 저 연습하고 있었어요. 썰아 우리 아까 했던 거 다시 하자. 이제 내일이면 본선 대회. 그동안 달려온 시간도 끝이 보입니다. 설렘과 아쉬움이 마주 닿는 시간. For all nations to support, cooperate and unite in peace with one another. 저희가 만들었어요. 특히나 쿵짝이 잘 맞았던 영국팀 소녀들에겐 더 이 시간이 아깝습니다. 얘네 둘이 처음 만났고 이제 하면서 같이 친해졌죠.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친해진 거예요? 잠 못 들고 있는 또 한 팀. 잔뜩 얼음을 챙겨가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효인 씨의 어깨에 탈이 났습니다. 리허설 때 조금 무리가 갔다는데요. Can you use this?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밝은 표정. 사실 오랜만에 온 한국에 이래도 저래도 좋다네요. 미국에 살면서 우리만 한국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조금 위축되어 있다고 했나? 근데 여기 와가지고 다들 한국인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많이 편해지고 있어요? 네.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나라. 그곳의 안녕을 꿈꾸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내일 한민족의 후예들이 펼칠 무대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드디어 본선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같은 전우를 응원할 군인 장병들도 또 먼 곳에서 온 해외 동포들을 응원하기 위해 국내외 친척들도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우리 애기 응원하러 왔어요.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모할머니 막이에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발표 대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독일 팀의 할아버지는 목포에서 서울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등 해야지. 그래, 감개무량합니다. 독일에서 자기 공부하기도 힘든데 우리 한국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터득해서 한국의 문화를 전파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 또 한 분. 학도병 할아버지도 오셨는데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손자. 손자 이름이 임성준, 나는 임병도고. 일당백 지원군 등장이네요. 기억나시죠?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700여 석의 관객석은 모두 채워지고 남은 것은 축제 같은 이 무대를 즐길 시간. 봄부터 여름까지 꼬박 달려온 청춘 코리안들의 열정에 공감할 때죠. 이제 함께 만나볼까요? 할아버지 못 드시는 것이 북한 도발이 밥이랑 무슨 관계지? 어차피 군인들이 나라 지켜주지. 나는 그냥 힙합하면 즐기면 되지. 안보 그런 걱정이 안 해. 바빠 나 살기도 바빠. 근데 있잖아. 내가 뉴스를 봤는데 북한이 아직도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대.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너무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한편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하여 튼튼한 국방이 필요합니다.
사람 살릴 용기가 없어 쓸데없는 위선은 버려 맹세코 결단코 그렇지 않아 군복의 의미를 생각해 너의 헌신은 국가의 안보 안돼! 난 지금 저 사람 살려야 돼. 저는 보시기에는 토종 한국인처럼 생겼지만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에서 18년간 태어나 자라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찐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족은 한국인이라고 알려주셨고 외국인들이 몰라줄수록 우린 더욱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 군인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충성! 저는 임성준 일병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 당시 펜 대신 총을 가지고 전장터로 뛰어드셨던 학도병이셨습니다. 1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포항 안강 전투에 참전, 수많은 친구들이 장렬히 산화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할아버지. 안강 전투가 너무 치열했습니다. 죽은 거가 눈에 너무 손해 지금.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선배들의 목숨 바쳐가면서 한 그 애국 이거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는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반복되진 않을 거라 약속해주는 이들이 있어 할아버지는 오늘 위안을 받았습니다. 장동현 그리고 이제 오래 기다렸던 한 팀을 만납니다. 독일에서 온 투인원 팀. 통일된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아직 분단 상태에 있는 어머니의 나라를 보면서 느낀 한국의 안보와 통일에 대한 발표를 여러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우리 아버지의 나라는 통일이 되었지만 한국, 우리 어머니의 나라는 아직 분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한국인의 놀라운 저력, 하나가 되는 힘이라면 능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홀로 아리랑을 준비했는데 이 노래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실어주시길 바라봅니다. 금강
22개 본선팀, 그 어느 누구도 소홀하지 않았던 무대. 청춘들이 흘렸던 땀을 알기에 결론을 내리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해외 동포들 또 우리 군 장병들이 다 참여한 그런 대회라서 너무 재밌고 생각보다 너무 아주 좋은 내용들 또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또 굉장히 아주 발상의 전환을 하는 아주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젊은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통일, 안보에 대한 이런 확고한 신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정말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쁘게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심사위원을 떠나서 청중의 한 사람으로,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즐겼습니다. 너무 무겁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았던 진심. 쇼원 코리아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우리 통일과 안보를 꿈꾸게 함으로써 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안보를 얘기함으로써 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비전과 바람을 가지고 이 대회를 준비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바람들이 이 청년들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이어서 통일 알파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함께 꿈꾸었으니 언젠가 함께 이룰 날도 있을 겁니다. 쇼원 코리아는 그 길로 가는 멋진 시작으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투인원팀 축하드립니다. 두 팀만 나와 있습니다. 이제 2016 세계 장병 청년 안보 비전 발표 대회. 쇼원 코리아의 마지막 주인공이 가려질 시간. 대상은 육군 무열 용사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사는 곳도 삶의 방식도 달랐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꾸었던 꿈. 저희는 좀 더 나은 안보관을 다들 가졌으면 좋겠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도하도록.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름은 뜨거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그 모든 그 아이디어들이나 그다음에 그 종합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 보면은 기성세대들이 크게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통일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알게 됐어요. 누가 내게 물었지 그들을 믿냐고 매일 속기만 하는 네가 뭐가 보이냐고 반복된 거짓말 이번에도 똑같아 암만 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고 나는 말하지 내 손을 들어 너를 믿는다 친구야라고 감나라면 알아 말들이 많아 누가 말로 널 신경 안 쓴다고 역사의 흘그는 한 줄을 그려도 내가 함께한 줄이 필요해 통일이 시작부터 여기로 모여 너와 함께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역사를 꼭 기억해야지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뿌리를 기억 못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도 기억을 못하면 한국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언어가 통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첫 발짝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짝 걷는 거는 서로의 이해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름 세계의 젊은 코리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신한 아름다운 귀향. 빈 마음 가득 다시 하나를 채웠던 희망의 시간이었죠. 딱 이런 거죠. DMZ에 사람이 드나드는 그날. 그게 쇼원 코리아가 아닌가.